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6만 1건이라는 역사적 수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거래대금 20조 원이 증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거대한 자본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견고하다는 서초와 강남의 핵심 단지들조차 하루 만에 매물이 폭증하며 가격 방어선이 맥없이 붕괴되는 현장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의 지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서초구와 강남 3구에서 포착된 15%에서 19%에 달하는 하락 거래를 실거래가 데이터로 정밀 타격하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압박을 느끼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시장 공급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력을 계산해 볼 것입니다. 또한 시중은행에서 빠져나간 8조 9천억 원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머니무브의 경로를 통계 자료를 통해 완벽히 분해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을 흐르던 거대한 돈줄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가 조금 줄어든 수준이 아닙니다. 불과 한 분기 만에 21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125조 원이던 전체 거래 규모가 104조 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사실은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가장 명확하고도 차가운 증거입니다. 돈은 생물과 같아서 위험한 곳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가장 먼저 도망을 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더 가볍고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는 돈의 대이동입니다. 실제로 KB국민과 신한을 비롯한 5대 주요 은행의 예금 잔액이 최근 8조 9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이 막대한 자금은 집을 사려고 대기하는 돈이 아니라 수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파트 시장을 뒤로하고 주식이나 해외 투자처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자본의 탈출입니다.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없듯이 돈이 마른 부동산 시장은 결국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예전 평상시보다 80% 가까이 곤두박질 쳤다는 통계는 이제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멈췄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수십억 원짜리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종이 위에 적힌 숫자에 불과하며 현금이 돌지 않는 시장에서는 결국 먼저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강제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시장에 나온 매물은 서울 전체에서 6만 건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를 받아줄 여유 자금은 이미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20조 원이 넘는 자본이 증발한 자리에 남은 것은 집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매도자들의 불안한 한숨뿐입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경고는 매우 명확하며 자산 가치를 지탱해주던 돈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으니 이제 가격이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통장이 보여주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가장 튼튼해 보이던 강남과 서초의 성벽에도 이미 돈의 가뭄이 시작되었고 그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자금 증발의 여파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서초와 강남의 실제 가격 붕괴 현장을 숫자로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자 마지막 자존심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철옹성 같은 곳들에서조차 믿기 힘든 숫자들이 속출하며 균열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아파트 매물 현황을 보면 불과 이틀 사이에 6,981건에서 7,144건으로 매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평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록적인 수치이며 집주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실제 현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변화입니다. 강남의 상징적인 단지인 레미안 퍼스티지가 최근 8억 3천만 원이나 하락한 금액에 거래되었습니다. 8억 원이라는 돈은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거액인데 그만큼의 가치가 단 한 번의 거래로 공중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방배동의 DH 방배 역시 기존보다 6억 5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에 팔리며 강남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불패 신화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조차 이제는 무작정 버티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9일이라는 세금 혜택 마감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일단 팔고 나가자는 심리가 강남 한복판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줄을 서고 있는데 그 비싼 가격을 감당하며 집을 살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산이 저절로 불어나는 마법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을 들고 있을수록 막대한 세금과 높은 이자라는 무거운 짐을 견뎌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매물이 쌓인다는 것은 결국 집을 처분하고 싶어하는 절박함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며, 이는 곧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예고편입니다. 강남과 서초라는 이름표가 더 이상 가격 하락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물이 7천 건을 넘어서고 수억 원씩 가격이 깎여나가는 현상은 강남 부동산 시장이 이미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이 하락의 파도는 강남과 서초를 넘어 송파와 서울 전역으로 더 빠르고 넓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강남 3구의 또 다른 축인 송파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급박하고 적나라한 위기 상황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남과 서초의 성벽이 흔들리면 그 다음 차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강남 3구의 마지막 보루라 불리는 송파구 역시 쏟아지는 매물 폭탄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아파트 매물 현황을 보면 2월 10일 4,200건 수준이었으나 단 하루 만에 4,373건으로 급증하며 집주인들의 공포 섞인 탈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잠실과 문정동 일대 핵심 단지들이 더 이상 가격을 버틸 힘을 잃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잠실의 상징과도 같은 미센치 아파트는 최근 고점 대비 무려 6억 원이나 뚝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송파 파인타운 8단지 역시 3억 1천만 원이나 하락하며 가격 하락의 도미노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어떻게든 버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이제 누가 먼저 팔고 나갈 것인가를 다투는 치열한 눈치 싸움뿐입니다. 6억 원이라는 본은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거액인데, 그런 거대한 자산 가치가 단 몇 번의 거래만으로 증발해버리는 냉혹한 현실이 지금 송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하락의 배경에는 5월 9일이라는 촉박한 시간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물건을 내놓은 다주택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하는 절박함으로 이어집니다. 매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를 받아줄 매수 심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으니 가격이 20%가량 빠지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었습니다. 송파구의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낮은 가격에 팔리기 시작하면 주변 지역의 시세는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며, 이는 서울 전체의 가격 하방 압력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지금 송파구 아파트 시장은 사고 싶은 사람이 주도권을 쥔 철저한 매수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걷어들이기는커녕 하루라도 빨리 팔기 위해 서로 가격을 낮추며 경쟁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산 가치를 지켜주던 믿음이 깨진 자리에 공포가 들어차면서 송파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거품이 거치는 정직한 시간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미노 현상은 서울 중심부를 넘어 이제는 외곽 지역으로 더 거세게 번져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서울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노원구와 도봉구 같은 지역들이 왜 지금 가장 처참한 가격 붕괴를 맞이하고 있는지 그 통계적 이유를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같은 서울 외곽 지역은 한때 젊은 층은의 내 집 마련 꿈이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아파트 매물이 4,500건에서 4,678건으로 빠르게 불어나는 동안 거래는 사실상 멈춰섰으며,
이는 곧 가격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영끌족이라 불리며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던 30대와 40대들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눈물의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원구의 대표적인 단지인 상계주공 10단지와 16단지의 상황은 처참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고점 대비 무려 34%에서 40%까지 가격이 폭락하며 2억 원에서 3억 원 가까운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면 누군가 살 법도 하지만 시장에는 무서운 정적이 흐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외곽 지역의 냉혹한 패러독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와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작년보다 35.6%나 늘어났다는 통계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 직전에 내몰린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방증입니다.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이 강제로 팔려나가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수자를 찾지 못해 매물만 쌓여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고 굳이 지금 이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서울 외곽 지역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균열은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차례대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가장 나중에 오르고 떨어질 때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떨어지는 외곽 지역의 슬픈 운명이 숫자로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똘똘한 한 채라는 환상마저 깨지며 강남과 비강남 할 것 없이 시장 전체가 거대한 조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있는 5월 9일 양도세 마감 기한과 4만 가구가 넘는 매입 임대주택의 실체를 숫자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정부가 집계한 43,682가구에 달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물량입니다. 이 집들은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며 꽁꽁 숨겨두었던 물량인데 이제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집주인들이 하나둘씩 시장에 매물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5월 9일이라는 날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날은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졌던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나는 마지막 탈출구와 같습니다.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면 반드시 이 기한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계약서를 쓰기 위해 서로 가격을 낮추며 처절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수만 채의 아파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넘쳐나는데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했던 구축 단지들이 이 4만 가구가 넘는 물량 폭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가격 하락의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노름이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냉혹한 현실입니다. 만약 5월 9일까지 이 물량들이 소화되지 못하고 시장에 쌓이게 된다면 서울의 아파트 공급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질 것이며 이는 결국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변동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두려움이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막대한 집값 하락의 파도 속에서 똑똑한 개인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부동산 대신 주식시장으로 자본이 모이고 있는지, 그 머니무브의 실체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직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수익률과 유동성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 PIR 수치가 무려 26.0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6년을 꼬박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며 글로벌 주요 도시의 평균인 10년에서 12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이처럼 수학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수준까지 부풀어 오른 자산은 결국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시장의 공기는 부동산 시장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에서 빠져나간 8조 9천억 원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구체적인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한번 묶이면 팔고 싶어도 제값에 팔 수 없는 죽은 자산이 되기 일쑤지만 주식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하루에 0.24% 조정을 받는 것은 살아있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지만 거래량이 80%나 급감해버린 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멈춰서 있는 셈입니다.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피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는 자금의 흐름 또한 자본이 얼마나 영리하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스닥이나 엔비디아 같은 해외 기술주들이 요동칠 때 오히려 국내 대형주 위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무겁고 느린 자산에서 벗어나 유동성이 풍부한 곳으로 대피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국 자산의 가치는 단순히 얼마에 낙찰되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6만 채가 넘는 매물이 쌓여 있어도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서울 아파트 시장은 금융자산과 비교했을 때 자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위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금융시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극명한 온도 차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자본 지도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벽돌과 시멘트라는 불패 신화의 환상에서 깨어나 숫자로 증명되는 실질적인 유동성과 자산의 유연성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만 건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에 도달했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질 냉혹한 시나리오를 데이터를 통해 정밀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6만 건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제 단순한 통계적 수치를 넘어 시장의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전조현상입니다. 만약 이 매물 숫자가 10만 건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0만 가구의 매물이 시장에 쌓인다는 것은 사실상 매수자가 완전히 실종되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즉 시장의 기능 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매물 증가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가파릅니다. 집주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팔고 싶어 하지만 시장을 떠받치던 20조 원의 유동성이 이미 증발한 상황에서 10만 건의 매물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가격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가격 하락이 완만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급격한 추락, 즉 가격의 자유 낙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과거 거품이 거쳤던 모든 자산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냉혹한 산수의 결과입니다. 매물이 10만 건에 육박하면 시장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쌀 것이라는 확신이 지배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매수자들은 더욱 강한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며 거래는 지금보다 더 꽁꽁 얼어붙어 결국 급해진 매도자들이 서로의 가격을 깎아내리며 경쟁하는 자멸적인 구조가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재산을 부동산에 쏟아부었던 사람들이나 무리하게 빚을 냈던 다주택자들은 버티다 못해 투매에 가까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결국 10만 건이라는 숫자는 시장의 거품이 완전히 걷히고 가격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할 가장 고통스러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6만 건이라는 숫자의 행렬은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며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실질적인 자산 가치의 냉정한 재평가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숫자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듣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최종 결론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시장의 맨 얼굴을 정리하며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지표들을 숫자로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6만 건이라는 유례없는 매물 폭증과 20조 원에 달하는 거래대금 증발은 단순한 하락 신호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뒤집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반등을 꿈꾸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되는 통계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마주한 5월 9일이라는 양도세 마감 기한과 매물 10만 건이라는 임계점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조정의 깊이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울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소득과 수익률이라는 냉정한 잣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던 거품을 걷어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직한 가격을 향해 나아가는 긴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숫자의 흐름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진짜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시기입니다. 5월이 지나고 매물 폭탄의 결과가 시장에 온전히 반영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울 부동산의 진정한 맨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한 모든 내용은 공공기관의 공식 데이터와 시장 통계를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데이터와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